버클리 사이다 영단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사람이면 다 쉽게 이해시키는 영단어 암기법이죠. 오늘의 영단어는 이렇게 단어의 구성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정지하시고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그럼 첫 번째 단어, 이 눔이라는 단어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눔이라는 단어는 죽음, 파멸, 피할 수 없는 비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안 좋은 운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불행한 운명을 맞게 되다, 불행에 빠지게 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단어를 어원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어원으로. 이 넘이라는 단어는 바로 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법의 역할은 뭡니까? 뭔가를 심판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눔이라는 단어에서요, 이 오가 빠진 형태가 되겠죠. 넘이라는 단어에서 오를 또 하나 이렇게 추가시켜서 눔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영어 단어는요, 이 종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종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종교에서는 이 하나님의 개념이 되겠죠. 하나님이 사탄, 악의 무리에 대해서 심판을 해요. 그럼 악에 대한 무리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사탄의 죽음과 파멸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죠. 이런 맥락에서 이런 단어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 보세요, 여러분들. 노는 뭐라고 그랬어요? 로, 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킹덤이라는 게 뭡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왕이 통치하는 구역을 킹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킹덤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왕국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반역자에 대한 법의 심판이죠. 반역자에 대한 법의 심판은 바로 죽음과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라미네이시라는 단어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라미네이시라는 단어는 바로 뭐다? 법. 법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다? 통치를 하는 것이다. 라미네이시 바로 통치하다, 지배하다의 의미로 쓰이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한 기본 상식을 먼저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단어를 이제 핵심 연상법으로 암기를 해보겠습니다. 꿀잼 연상법으로 암기를 해보겠어요. 이 덤 앞에 물을 하나 붙여보세요. 이렇게. 유치하지만. 그럼 뭐가 돼요? 무덤이 되겠죠? 무덤. 무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눔이라는 단어는 이 덤에서 나왔다라고 그랬죠? 오가 하나 빠진 형태라고 그랬죠? 무덤. 무덤은 바로 뭐를 의미한다? 죽음. 파멸을 의미한다라고 연상을 하시면 평생 가도 안 까먹겠죠? 평생 가도. 이렇게 쉽게 단어를 암기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meet your doom 그럼 뭐예요? 너의 doom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을 맞다, 파멸을 맞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겠지?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 계획은 뭐다? 결국 실패할 운명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명이라는 단어가 바로 fate 또는 destin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근데 이런 표현이 두께 중에 나왔을 때요, 굳이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동사 부분이잖아요. 동사 부분인데, 항상 우리가 영문을 해석하실 때는 동사의 의미를 모르면 그냥 마지막에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말의 어순과 영어의 어순이 틀리잖아요. 보세요. 영어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로 이루어지지만 우리말의 어순은 어떻게 돼요? 동사가 마지막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를 마지막에 번역하면 그냥 저절로 번역이 돼요. 보세요. 그 계획은 뭐였다? 실패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doomsday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doomsday라는 단어는 바로 기독교, 바로 종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단어 아닙니까? 바로 최후의 심판일을 doomsday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뭐할 운명이다. 두께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만날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뭐뭐할 운명이다. 이 표현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be doomed라는 표현이 있고요. be condemned라는 표현이 있고 be fated 또는 be destined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네 단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항상 동사 부분은 나중에 번역하라고 그랬죠?
인간은 결국 뭐야?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결국 죽을 운명에 있다라고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뭐할 운명이다 해서 이게 컨뎀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컨뎀. 이 컨뎀을 우리가 암기를 하려면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이 콘이라는 접두어가 있습니다. 콘. 얘는 together 의미하는 말인데 영어의 모든 접두어는 자기 기본적인 의미도 있지만 다 기본적으로 강조의 의미로 활용이 됩니다. 강조의 의미로. 그럼 이 댐이라는 단어는 뭐냐? 댐이라는 단어는 curse, 바로 신의 저주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신의 저주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갓댐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갓댐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예를 들어 철수가 나를 너무나 괴롭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갓댐! 이런 말 쓰는 거 아닙니까? 갓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신이시여 철수에게 댐, 저주를 내리소서 이런 얘기예요. 기본적인 의미는. 그럼 신의 저주는 바로 뭐를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저 새끼 좀 죽여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아주 심한 욕을 의미하는 것이죠. goddammit이라는 표현이. 댐은 뭐를 의미한다? 신의 저주를 의미한다. 저주라는 것은 또 뭐예요? 비난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컨뎀이라는 단어는 완벽하게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의미가 바로 뭐예요? 비난하는 단어가 되고요. 두 번째 의미가 선고를 내리다의 의미로 써요. 선고를 내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나쁜 운명을 지우다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근데 이 단어가 왜 이런 의미로 쓰였는가를 그 배경만 이해하시면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컨뎀이라는 단어가 법정에서 활용이 됐다고 봅시다. 법정. 그러면 법정에서는 판사가 피고를 뭐예요? 비난하다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야가 선고를 내리다의 의미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비난합니까? 나쁜 사람들을 비난하죠. 하나님이 사탄을 비난한다는 얘기는 사탄에게 나쁜 운명을 지워주다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다라는 표현이 바로 컨뎀이라는 얘기입니다. 처하게 하는 개념입니다. 예문을 봅시다. 예문을 보기 전에 이 비난하는 단어들이 독해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동의어 유의어를 살짝 한번 터치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컨뎀이라는 단어는 이 독해 지문의 표제어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단어를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비난하는 단어가 표제어에 딱 표제어로 이렇게 나오면 이 단어가 왜 다 이런 비난하다 의미로 쓰여 있는가를 일일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동의어 유의어를 한번 보는 수준으로만 넘어가시기 바라요. 비난하다. 컨뎀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blame, 가장 쉬운 단어죠. criticize, 역시 비난하고 비평하는 단어입니다. find fault with라는 표현은 사람의 결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난하다가 되겠죠. 어려운 단어들이죠. reprove, reproach, reprimand 이런 것들이 다 비난하는 단어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denounc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예요. 만약에 목적어 자리에 대통령이 나왔다. 그럼 대통령을 비난하는 개념이 되겠죠. 대통령을 비난할 때 우리가 이 말을 탄핵하다라는 말로 쓰는 단어입니다. 탄핵하다. denounce라는 단어가 이 단어 암기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선고를 내리다라는 표현이에요. 컨뎀이 선고를 내리다라고 그랬죠. 선고를 내리는 단어는 이 sentence라는 동사와 이 pronounce라는 단어가 활용이 됩니다. 독해에서. 이 단어들을 한번 슬쩍 한번 읽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문을 보시면은요. 정부가 뭐를 했다? 스테인먼이라는 표현은 바로 성명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정부가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얘기죠. 이 이슈라는 단어가 바로 발표하다가 됩니다. 발표하다. 정부가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어떤 성명서냐? 항상 명사 뒤에는 이렇게 꾸며주는 식으로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살인 행위를 비난하는 이런 얘기죠. 살인을 저지르면 안 된다.
이게 살인 행위를 비난하고 규탄하는 성명서를 이슈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슈라는 단어도 이게 아주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핵심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피자어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슈라는 단어는 어원이 뭐냐? x에서 나온 겁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x, 이슈가 되겠죠? x라는 단어가 뭐예요? out을 의미하는 말이죠.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바깥으로 내보내니까 뭐야? 발표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 살인행위들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하는 단어에는 publish라는 단어와 announce라는 단어 있죠. 두 번째 문입니다. 그 남자는 뭐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BPP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수동이라고 그러죠. 수동에서 이 숫자는 어떤 숫자를 의미하느냐 말이냐면 야는 받을 수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수동이라는 말은 동사의 행위를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남자는 동사의 행위를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번역합니까? 그 남자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왜 사형 선고를 받았느냐? 멀더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멀더의 의미가 뭐예요? 살인을 저질렀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는 뭐다? 이 행위라는 게 뭐예요? 목을 묶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미행등을 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교수형을 당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그는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나중에 교수형에 처했다. 라고 번역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입니다. 그들은 말이에요. 그들은 통상 나중에 번역하라고 그랬죠. 이 하드십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역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역경. 이 애드벌시리라는 단어 반드시 갖고 가시고요. 그들은 역경, 어렵게 살았다라는 얘기지. 굳이 뭐 두께 할 때 이거 번역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은 역경, 아주 어렵게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be condemned라는 표현이 원래 어떤 의미였어요? 어떤 운명에 처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표현은 그들은 역경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번역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fate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틴어에서 이 fa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이 fast라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이거는 다 뭐를 의미한다? 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speak, say. far, fast. 이 어근은 아주 중요한 어근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라요. 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솝 fable, 이 far, 말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해요? 이솝 우화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onfess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confess, 그냥 뭐예요? 말하다. 고백하는 단어예요. 말하다. 고백하다. 근데 profess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프로라는 단어가 뭐예요? 앞. fess는 뭐예요? 말하다. 이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공언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프로페서이 뭐예요? 프로페서. 교수가 되겠죠, 교수. 그러니까 대학생들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럼 이 교수라는 것은 전문적인 직종이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페션이라는 단어가 바로 전문적인 직종, 직업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렇게 의미가 이런 의미로 활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professor, profession. 세 단어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걸 봅시다. fate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 단어가 운명의 의미로도 쓰이고요. 죽음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게.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야도 역시 종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단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운명, 운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이 사탄에게 얘기를 해요. 사탄. 악의 무리에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신 말씀 바로 곧 뭐를 의미한다? 죽음, 파멸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의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수동태로서에서 be fated to 그러면 뭐뭐할 운명이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세 남자의 운명은 알려지지 않았답니다. 근데 이 관용적 표현이죠. go to one's fate란 뭐요? 죽다라는 얘기예요. 죽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 남자는 뭐요? 젊어서 죽을 운명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예, 젊어서 죽는 걸 우리가 뭐 유절하다 뭐 이런 말을 쓰죠. 그는 젊어서 죽을 운명이었답니다. destiny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독해에서 이런 destiny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이 destination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단어는 D라는 접두어와 ST라는 어근으로 형성된 단어인데요. 모든 접두어들은 다 뭐 강조의 의미로 활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D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강조의 의미예요. 그럼 ST라는 단어는 무조건 stand입니다. stand. stand이라는 표현은 뭐를 의미해요? 위치나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위치나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인생에서의 우리 위치나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인생에서의 우리의 위치, 인생에서의 우리의 처할 상황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운명의 의미로 쓰여 있고요. be destined to 부정사 그러면 뭐예요? 뭐뭐할 운명이다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여행이라는 환경에서 쓰이게 됩니다. 그럼 여행할 때 우리가 갈 장소를 뭐라고 그래요? 목적지라고 그러죠. 목적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destination이라는 단어가 바로 목적지의 의미로 활용이 되게 됐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destiny라는 단어와 destination이라는 단어를 암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단어는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이해를 하신 다음에 반복 학습을 하시면 누구보다도 단어를 빨리 암기할 수 있고요. 한번 암기한 단어는 잘 머릿속에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단어는 뭐다? 암기가 아니라 뭐다?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된다. 예문을 보시면 항상 예문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어는. 보세요. 운명이라는 것은 바로 운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운명이라는 것은. 그럼 뭐다? 운명이라는 것은 뭐다? 선택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런 운명은 바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운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취를 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성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주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맥의 표현이 되겠죠. 운명은 우연이 아니다. 선택의 문제다. 운명이라는 게 뭐다?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다. 노력을 해서 우리가 성취를 해야 되는 것이다. 획득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행복에 관한 하나의 격언이 됐는데,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인생의 여정이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아니라,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여기까지 가는 하나의 과정에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autonomy라는 단어는 바로 자율성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자율성이라는 것은 독해에서 핵심 주제어로도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핵심 주제어로.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 auto라는 단어는 바로 self,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이 남이라는 단어는 뭐다? 바로 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단어에서 이 놈이라는 단어도 뭐였어요? law의 의미로 쓰였죠? 같이 암기를 해두시면 돼요. 놈, 놈이, 놈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읽으시면 안 까먹겠죠? 그럼 이 단어가 왜 자율성의 의미로 쓰인 단어냐?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것은 중앙정부라고 그러죠. 그런데 중앙정부가 아닌 자기 자신이 직접 법을 집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율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중앙정부가 아닌 우리 지방에서 법을
법을 집행을 해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방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치권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인디펜던스가 되는 겁니다. 인디펜던스가 뭐예요? 바로 독립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율적이다, 자율성이 있다, 자율적이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죠. 바로 autonomous, 이게 회원사꼴입니다. self-ruling, self-governing, 이 세 단어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요거의 반대표는 뭐냐? 이 놈이라는 단어는 법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이 헤테로라는 단어를 남겨두시기 바라요. 이 헤테로라는 단어는 바로 아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반대적도는 바로 호모라는 단어가 있죠. 호모. 호모 알죠? 호모가 뭐다? 바로 same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호모는 same이고 헤테로는 뭐다? 아더를 의미하는 말이더라. 그래서 헤테로남이 그러면 바로 타율성을 의미합니다. 요 단어랑 요 단어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문을 보시면, 대학들이 Ministry of Education 그러면 교육부를 의미합니다. 교육부에 리퀘스트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뭐를? 자율권을. 어떤 자율권입니까? 그들 스스로가 학생들을 실내갈 수 있는 자율권이죠. 그러니까 대학들은 교육부에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리퀘스트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퀘스트라는 표현이 뭡니까? 요구하다라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오늘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편견, 선입견이라는 단어가 국회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오늘 6가지 표현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컨셉션이라는 단어는 개념을 의미하는 말이죠. 개념.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한다. conceiv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뭡니까? 바로 생각하다, 상상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풀이라는 접도는 뭐냐? 얘는 before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before이라는 단어는 미리를 의미하는 말이죠. 미리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미리 경험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편견, 선입견이 되겠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면 편견, 선입견이 되는 것이고,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쓰면 그냥 미리 생각하는 그 예상의 의미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단어가 이제 편견의 의미로 쓰일 때가 우리한테는 독해에서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pre-conceived idea, 미리 생각한 개념이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편견이 되겠죠. prejudice, 미리 판단한다는 얘기죠. 미리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bias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bias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의 단어냐면 이 45도의 사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선. 45도의 사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경사선을. 그럼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이 사선의 의미로 쓰인 단어인데 2차적인 의미가 뭐예요? 편견, 선입견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이쪽으로만 기우는 거예요. 이쪽으로만. 다시 말해서 사람에 대한 애정 그럼 뭐가 돼요? 편애 같은 게 되겠죠? 그걸 우리가 바이어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편견, 선입견이라는 말이 fixed idea라는 표현이 뭐예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죠? 이런 고정관념이 바로 편견, 선입견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때 이제 이걸 잘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크게 써드릴게요. 스테레오라는 단어가 있죠. 스테레오라는 단어가. 보세요. 2가 생략이 되고 2호가 생략이 되면 어떤 단어가 나와요? STR만 남죠. 그런데 이 단어는 스트롱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스테레오라는 단어는 강하다, 굳은의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게 굳힌다라는 얘기죠. 굳힌다라는 얘기죠.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스테레오가 여기서는 뭐다? 고정의 의미로 활용이 된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레오타입이 뭐다? fixed idea랑 똑같은 동요가 되는 겁니다. fixed idea와 스테레오타입이라는 표현이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스테레오라는 단어에서 E가 빠지고 U가 생략되면 뭐가 나온다? STR이 나오더라. 스트롱이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스트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스트롱이라는 게 뭐야? 강하다. 강한 거는 이렇게 굳는다라는 얘기죠. 이게 굳으면 뭐요? 구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단어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예문을 보시면 그들의 결정은 be based on이 나와 있네. 그들의 결정은 뭐요? 무지와 편견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서 그러한 결정을 그들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들의 결정은 무지와 편견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라고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말이에요. long battle 싸웠다. 뭐랑 싸웠다는 얘기예요? 편견과 무지에 맞서서 오랫동안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선생님 어휘 강의는 핵점과 어원과 동요 유효와 핵심 다이어. 왜 이 단어가 왜 이런 의미로 쓰여 있는가? 이 다이어까지도 완벽하게 설명하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